지난해 서울 서희초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 교육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정족수 논란이 빚어진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등 고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선출 결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추진 법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국비 확보도 건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당진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46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시는 1,00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행사 개최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세 편의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서희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학부모의 갑질과 과도한 민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희초 사건 1주기를 맞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한 교원 평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작성자를 알 수 없어 교사에 대한 심한 폭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논산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문자를 보내서 학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심한 장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현장의 요구가 상당수 제대로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지도할 때 목소리가 컸다는 이유로, 학생이 과제를 다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압박감을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교사도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대상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약 84%의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고소로 여전히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조사와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사의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담당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고용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치유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루어가면서 서로 이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교권보호법 개정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진행된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에 대한 집행을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했고 장순관 의원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집행 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성일종과 어기구 등 충남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국비 11조 원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등 현안 20건에 대한 국비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과 주요 법안 25건에 대해 설명한 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일이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당진을 찾은 관광객 수가 46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진 삽교호 관광지에는 313만여 명이 방문해 당진 전체 관광객의 6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10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댄스 페스티벌과 드론 라이트 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서산시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인데요. 네. 교육부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받는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2월 충남도에서 아산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3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까요? 네, 서산시의 교육 모델명은 더 선라이징 교육발전 특구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 교육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서산시는 확보된 국비를 투입해 365일 24시간 돌봄으로 서산형 늘봄센터 운영, 선도적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그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0.68명. 네, 전 세계 최저 출생률입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에 이어서 국가 소멸의 도미노를 촉발할지도 모를 무서운 방아쇠이기도 합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를 함께 하기 힘듭니다.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 낳기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필리핀인 100명이 9월부터 투입됩니다. 신청 일주일 만에 300명이 몰렸습니다. 이용료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가량입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아이 돌봄에 가사 관리까지 해주니 도움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반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7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어떨까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력 착취, 성희롱, 또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법부터 손질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윈윈의 선택지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우리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6개월간 시행될 이번 시범 사업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2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70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령별 환자는 50대가 18.9%로 가장 많았고 오후 1시에서 5시의 낮 시간대 45.6%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덕산 온천 관광 호텔에 연수원이 들어섭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5일 호텔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부터 호텔 철거와 실시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충남 연수원을 건립해 충남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997년 건립된 덕산 온천 관광 호텔은 온천 관광 위축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다음 달 30일 개막하는 가운데 청양군이 건고추와 고춧가루 사전 판매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다음 달 23일까지 건고추 600개와 고춧가루 1000개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고추는 6kg에 18만 원, 고춧가루는 1kg에 4만 5천 원에 판매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해당 기간에 사전 예약을 할 경우 건구기자와 표고 분말 스틱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홍성에서 물총축제가 열립니다. 홍성군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서 남당항 물총 팡팡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선 물총 싸움과 워터슬라이드, 워터캐논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총 5종 릴레이와 어린이 체험 5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남당항의 해산물 문화와 스카이타워 등 기존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예산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여 제곱미터로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사업 초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재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제곱미터와 등지 등 기타 2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산에서 농진의 불법 성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진의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성토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1건은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9건은 원상 회복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은 집중호우 발생 시 성토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개발 행위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성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